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대 상승률, 코스닥은 0.75%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후반까지 더 큰 상승폭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저와 함께 배수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또 우리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아, 대구 수성구입니다. 대구 수성구요. 네네. 대구 참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요. 휴가 내고 네. 놀러 가고 싶은데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대구요? 네, 팔공산도 있고. 팔공산이요. 네네. 팔공산도 1박 2일에서 또 소개가 돼서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저기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네. 비중이랑 매수가 알 수 있을까요? 24만 천 원에 네, 40%입니다. 40%요. 예, 예.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좀 매수가에 못 미치는 2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어떤 게 네네. 궁금하세요? 아, 그게 전에 한번 예. 조금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떨어졌는데, 매도가, 목표가가 잘 몰라갖고, 네. 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는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예. 네.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을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저기, 지금 운전 중이라 갖고요. 아, 그러세요? 네, 잘 안 바뀌어요. 아유, 운전 중이신데 저희가 빨리 끊고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목표가 또 이게 한 달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주시죠. 네, 뭐 운전 중이시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사실 뭐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은 저는 뭐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국내 이제 이게 업종으로는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건설 회사로 건설 업종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뭐 화공이라든지 플랜트 산업이 있어가지고 엔지니어링 업체죠. 엔지니어링 업체라가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공사 같은 그 큰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뭐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제 건설 회사에 맡기는 넘기는 그런 회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건설주들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역시나 이런 거는 경기 흐름을 많이 탑니다. 경기 흐름을 많이 타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한때 그 작년도 7월 정도까지는 한 28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 1년 8개월 정도 동안 상당히 뭐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몇 개월 기준으로 짧게 보다 보니까 한 25만 원에서 21만 원 박스권에 있는 거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성장세는 좀 가져갈 수 있다. 사실 이런 주식은 좀 길게 보셔도 됩니다. 한 뭐 1년 이상 보셔도 되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보는 차원에서만 조금 장이 좀 답답하다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유럽발 재정유행이 나온 다시 한번 부각된 이후에 1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 22만 원, 25만 원 박스권을 넘지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수주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한을 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 4분기 실적 예상치는 뭐 한 1분기 정도에 매출 한 2조 4천억,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특징은 없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만약에 아무리 좋다 그래도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는 관점에서는 몰세 4월이나 5월 정도 실적 시점 점해서 다시 한번 24만 5천 원 정도의 어떤 그 가능성이 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에 한번 비중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목표가는 지금 단기적 목표가로 한 2개월 목표가 24만 5천 원 제시해 드립니다만은 단타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손절가까지도 제시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의견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셔야지 제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45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삼형화학. 오늘 화학주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6,05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삼형화학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재는 0.1%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오늘 화학주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요즘 뭐 화학주 좋지 않고요. 이성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뭐 안 좋은 상태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삼형화학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삼형화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는 그러니까 방막 콘덴서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콘덴서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세계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지금 달하고 있고요. 굉장히 시장 지배력 좋죠. 그리고 국내 캐파시터 필름 이쪽에서는 역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우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이나 이렇게 실적 같은 거 대부분 기업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 측면들도 있지만 줄어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PER이 어느 정도냐면 뭐 8배수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형화학이라고 딱 하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많이 아시지만 그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홍보를 하는 것 또한 홍보를 하고 기업을 알리는 것 또한 PER 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최대 많이 올라갔던 지점이 어느 정도 되냐면 PER 기준으로 약 9배에서 10배 정도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으로 보게 되면 한 6,000원 선이 거의 고평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배 하면 보통 그렇게 고평가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기업은 특히 그렇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추세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아지고 있고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올해 실적 기준은 한 EPS 기준으로 해서 한 60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역시나 10배 적용하면 역시나 그때도 이제 6,000원 좀 그 정도 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6,000원 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한다면 올해 이제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전고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300원 정도 수준에서 제가 목표가를 일단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위에 표시된 부분이고 일단 손절가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 최근에 뭐 수급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너진 결과인데 사실상 기업 펀더멘탈이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4,000원 선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000원 선에서 좀 대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화학주입니다. 화학주 사신 분들 많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번호는 4988번님이 보내주셨고 LG화학 매수가가 41만 원인데 비중이 20%세요. 현재 LG화학은 3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문자 내용이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하창모 팀장님이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일단 뭐 지금 거래소 섹터 중에서 갖고 있는 투자가분들이 가장 마음 아픈 섹터가 아마 화학 섹터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화학 섹터에 대한 어떤 그런 아직 비유가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석유 화학 부문이 한 매출에서 한 69% 차지하고 있고 뭐 2차 전지 배터리로 예견되는 전기 소재 업종이 한 40% 예상됩니다. 문제는 실적인데요. 내일 4월 19일 정도에 LG화학 1사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2011년도 이게 연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이상 나왔었습니다. 2조 5천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증권사에서 예견되는 1사분기 LG화학의 실적 추정치가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돌고 있습니다. 5천억이면 우리가 계산할 때 연간으로 했을 때 2조 원밖에 안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턱없이 모자란 것이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분기 기준으로 보통 뭐 한 5천억, 6천억 정도 나오면 6천억 정도가 나오면은 사실은 적정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한 26,000원 나오니까 적정 주가가 한 40만 원대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5천원 초입했다 그랬을 때는 적정 주가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가격 자체가 한 35만 원 요 정도가 자기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항상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다는 종목들은 반대로 좋다는 종목과 거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좋다 그래서 내일 전후 정도에 만약 실적 쇼크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인 매물이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오버슈팅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 미중에 41만 원 정도 매수가 갖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자금 여력이 되신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33만 원에서 34만 원 밴드 정도에서 기존에 한 20% 중에서 한
한 5% 정도나 10% 조금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 그 길게 추가 매수 전략을 들이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화학업종 바로 급반등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소외받았다는 데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만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확실하게 체크하시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밝으신 거 보니까 종목이 좀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으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저기 핑크웨어요. 팅크웨어요. 매수가는 핑크웨어. 21,000원에 60%. 60%에 21,000원이요. 예. 이 팅크웨어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지난주 산 것 같아요. 지난주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예, 조금은 이익 보고 그래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핑크웨어가 예. 중국 쪽으로 저 블랙박스가 전망이 좋다고 그래서 예. 앞으로 실적하고 전망하고요. 예. 단기, 장기 이런 것 좀 한번 보고 싶어서요. 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실적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네요. 우리가 뭐예요? 네, 조금 더 보유해도 될지도 궁금하시고요.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같은 것도 좀 모든 게 다 봐주시고요.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초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도 뭐 주식 초보여서 모든 게 다 궁금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규 팀장님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일단 팅크웨어는 무슨 기업인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팅크웨어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재무 구조 상에서는 진짜 대기업 남부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랑은 또 이제 틀린 게 내비게이션 업체들이나 지금 블랙박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좀 빠르게 뭘 변신을 시도했냐면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만들고 그 부분에서 물론 수익성이 거기 크진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변화를 꾀한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에 블랙박스라든지 물론 선택적인 요소도 따라 있지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전방위 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기업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걸 이제 다운받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저히 고평가고요. 물론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게 올해 실적이 그러니까 EPS가 한 2,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낙관론을 좀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주가가 올라간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비벨룩스가 인수했다라는 그 얘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 의무 장착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일부 물량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탄탄하고 그런 거는 다 좋은데요. 말 그대로 EPS가 갑자기 저렇게 지금 실적치가 갑자기 좋아질 만한 그런 여건들은 그렇게 눈에 띄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PS 2,000원 물론 그거 대비하면 지금 팅크웨어 성장성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EPS가 안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일부 차익 실현을 일단 해 놓으시고 나머지가 또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죠. 사서 누가 올려버리면 말 그대로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일부는 차익 실현 해두시고 나머지는 손절가를 지금 매수가인 21,000원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나머지 물량들은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968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현대제철, 매수가는 137,500원, 비중은 23%를 갖고 계세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추천받아서 매수했는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창모 팀장님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일단 현대제철 같은 주식도 사실은 가져가도 되죠. 가져가도 되는데 이제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시장 뷰도 뷰입니다만은 수급적인 면에서도 조금 핸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기아차가 한 21% 지분 갖고 있고 현대 정몽구 회장이 한 12.5%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HBM이라 그러죠. 건설할 때 봉연강이 있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판재료가 있어. 열연이나 냉연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포스코와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은 고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고로라는 거는 우리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용광로인가요? 이렇게 그 녹이는 걸 고로라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철강 업종이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봉영강이라든지 아니면 판재 이런 거 다 생각하시면은 봉영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인프라 경기가 좋아야 될 것이고요. 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올라갈 때 보면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차를 많이 팔면 또 올라가는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봉영강이라든지 고로 쪽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나 보겠고요. 일단은 계속 사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제가 보니까 포트의 한 23% 정도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통상 주식들이 보통 23%나 한 30% 정도가 포트 비중이 좀 그 맥시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직까지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이고요. 일단 뭐 13만 7,500원이 매수가라는 거 상당히 뭐 일단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 당분간은 최근에 10만 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오히려 조금 기다려 보시다. 지금 가격에서는 어떤 액션 취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요. 뭐 시장 충격이라든지 외부 충격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 그것은 95,000원대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시고 그게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좀 보유하시는데 일단은 업종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에 대한 뷰가 아직은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 13만 원 정도까지 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조금 어두운 터널을 조금 지나가셔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속상하셔서 도저히 전화하시긴 좀 그러셨나 봐요. 종목은 금호석유고 매수가는 17만 9천 원, 비중이 60% 갖고 계신데 금호석유가 현재는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손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성규 팀장님이 풀어주시죠. 네, 일단 그 화학업종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코스피가 올해 말에 뭐 2200선, 뭐 300선,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대세상승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화학 섹터가 못 가게 되면 사실상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말 그대로 기초, 우리 생활용품의 기초 부분들이 제일 가장 많고요. 특히나 이 석유 업체들 그리고 정제 업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부품 소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것들이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경기가 갈 정도라면 화학 섹터가 좀 가장 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는 바이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1분기 실적은 예상 실적보다 괜찮을 겁니다. 왜 괜찮을 거냐면 작년에 그 매출 추이와 재고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매출보다 재고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유가가 120달러, 두바이 유가 120달러 가는 동안 작년에 싼 가격에 사들인 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전제 마진 쪽에서 1분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언제가 되냐면 1분기에 사들인 그 유가가 2분기에 만약에 이 유가가 지금 약간 내려가게 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정제 마진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T나 이런 뭐 자동차나 그런 기본 소재들은 다 이 화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고 재고 소진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화학주들이 대략적으로 말 그대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3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금호석유가 그렇게 급한 부분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현재는 좀 보유 관점에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태위태하죠. 지금 전저점 부분을 지금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12만 5천 원 선을 지금 위태위태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10만 원 선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좀 크죠? 좀 큰데 일단은 슈팅이 나올 거를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위에 17만 5천 원 선에 지금 17만 9천 원 선에 매수가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문제인데요. 만약에 비중이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비중을 지금이라도 절반으로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표가 추정치를 내기는 좀 힘들다는 걸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전략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 구간을 만약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 한번 상담을 주시면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문자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종목은 또 내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니까요. 계속 문자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목명은 CJ ENM이고 매수가가 34,000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타기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조금 탈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하천문 팀장님이 한번 풀어주시죠. 예, 사실은 목이 마르면 물을 타야 되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 물을 마실 때도 항상 주식은 올라가는 주식을 좀 물을 타는 게 좋고요. 또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회사는 괜찮은데 갑자기 외부 충격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인 급등하겠을 때 그때는 차트가 아니라 물을 타야겠죠. 근데 CJ ENM은 사실은 물을 타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저는 늘 작년부터도 그런 말씀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CJ ENM 같은 경우 잠깐 소개드리면은 상당히 예전에 보면 이제 온미디어 지주회사죠. 상당히 많은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 쪽에서는 CJ 엔터도 있고, 또 넷마블 쪽에서는 게임, 또 대표적인 음악 뮤지션 프로그램이죠. 엠넷 같은 데서는 슈퍼스타 K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방송계 어떤 지주회사 개념인데, 가장 그래도 주 수입원이라 그랬을 때는 방송 송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광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영화 배급 쪽에서는 최근에 그렇게 흥행 대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수익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26,000원까지 내려갔다 조금 올라온 거는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는 그런 거 조금 생각할 수 있을 부분이 같고요. 최근에 또 슈퍼스타 K를 어느 정도 카카오톡과 함께 연계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공시에 뿌려지면서 단발성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기관들이 조금 사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4월 한 9일부터 조금 사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관이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고 외국인이 산다고 올라가는 그런 단순한 발상은 어느 정도 상상 조금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갖고 있는 본질 가치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엔터 산업이고 미디어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힘든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글쎄요, 아마 제가 추가 매수 전략은 안 드릴 것 같고요. 보유하시는 관점에서 사실은 저는 그냥 반등시 매도라는 그런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최소한 그래도 시장이 조금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 언저리가 오면은 10% 이상 손실이 난다 그래도 좀 비중 줄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목은 SK 하이닉스고 매수가는 34,000원, 비중은 60%라고 하셨는데 목표가가 35,000원 언제 도달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SK 하이닉스 화창한 날씨만큼 좀 미래도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37,000원 고점을 찍고선 그 고점에 가까운 목표가를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죠.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갈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왜 없냐고 하냐면, 일단 펀더멘탈 상으로도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LP다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LP다 인수를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LP다에서 말 그대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 공장을 돌리게 되면 D램 가격 가뜩이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와중에서 그 D램 가격, D램이 더 생산되게 되면 D램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는 추정치들을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8%대로 갑자기 흑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LP다 공장이 가동이 되면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지금 측정을 해서 EPS가 지금 1,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000원 정도만 받더라도 지금 현재 28배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LP다가 정말 싼 가격에 인수가 돼서 캐파 능력을 늘리고 삼성전자와 또 싸워야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서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버리게 돼서 또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P다 인수가 결코 하이닉스에게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그래서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손절가를 27,000원 선으로 좀 제안을 드리겠고, 단기적 반등 구간은 역시나 상당 구간 돌파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35,500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구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이 특허 소송 중인 애플과 삼성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공개된 법원 문서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양사가 합의를 위한 협상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상 기한을 90일 이내로 제한했고 법원의 중재하에 양사의 최고 경영자가 최고 법률 책임자와 함께 직접 법원에 출두해 이뤄지게 된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최지성 부회장과 애플의 팀 쿡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게 된 만큼 어느 때보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72% 정도 됐고 기술 격차는 4.3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련 전문가 1,8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에 비해선 기술력이 뒤처지지만 중국보다는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을 기준으로 EU는 기술 격차가 2.1년, 일본은 2.2년, 중국은 6.4년 순이었습니다. 개별 기술별로는 불림, 난임 기술 극복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1.8년, 의료정보 시스템 기술이 1.5년, 난청 예방 치료 기술이 2.8년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불법 사금융이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치부하기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악덕 사금융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전면 배격하고 우주 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 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며 보편적인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른바 229 합의를 파기한 것은 미국을 돌린 것에 대해 합의를 어긴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측 약속인 식량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또 우진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그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0.9%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50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